안녕하세요. 네, 이번 세션에서 앞의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게 될 안랩 제품 서비스 기획팀 이건용입니다. 네,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마스크를 벗는 게 오랜만이라 굉장히 어색한데요. 네, 발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올해 RSA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키워드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XDR입니다. 거의 모든 벤더들이 다 XDR을 얘기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좀 트렌디해 보이려고 핫하다는 표현 대신 힙하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혹시 이 힙하다라는 표현을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부터라도 힙하다라는 표현을 좀 써주시면 트렌디해 보일 수 있습니다. 전 어떻게 좀 트렌디해 보이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지난 8월 9일에 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시나요? 네, 저희가 이런 기록적 폭우로 출퇴근에 많은 고생을 했던 날입니다. 네, 이때 뉴스 기사에 폭우 관련된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바로 이 기사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키워드들도 많이 언급된 내용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제 재택근무, 유연근무, 그다음에 거점 오피스, 이런 키워드들이었습니다. 이제는 무조건 회사로 출근을 해야만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재택근무나 거점근무 같은 이런 대안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었고요. 이 자료를 정리하는 중간에 또 흰남노라는 태풍도 다녀갔었죠. 네,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우리 업무 환경이 코로나 이후에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데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 2, 3년 동안 여러분께서 업무를 하시거나 교육을 받으시는 환경은 어떻게 변했나요? 네, 저희 안랩은 코로나 이후에 재택 원격 근무가 좀 활성화되면서 정말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기존의 보안 환경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침입을 차단하는 그 초점에서 맞춰져 있었다면, 그래서 이제 내부망과 인터넷망이 존재를 하고 주요 이제 중요한 자료들은 내부망 안에서만 존재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네, 이제는 언제 어디서나 업무를 할 수가 있고 회사의 자산은 더 이상 내부에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외부에서도 얼마든지 중요 자산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보안 측면에서는 관리해야 할 포인트가 늘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늘어난 많은 보안 솔루션들 때문에 이제 얼럿들도 넘쳐나고 그것들로 인해서 보안의 사일로화가 발생을 하면서 사실 이 디텍트하거나 리스폰스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업에서는 많은 보안 솔루션들을 가장 성능이 좋은 이런 제품으로 도입을 하고 있죠. 보통 저희가 이것들을 베스트 오브 브리드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자료에 보이시는 이 색상 하나가 하나의 벤더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대부분의 기업들이 보시는 것처럼 여러 벤더의 솔루션을 같이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환경에서는 사실 통합도 굉장히 어렵고 각 솔루션들이 성능이 굉장히 좋다 보니 많은 얼럿들도 발생을 하고 있죠. 거기에 이제 공격 표면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안 솔루션이 많이 늘어나면 저희 보안 담당자들도 많이 늘려주나요? 네, 사실 그러면 좋겠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인력을 무작정 늘릴 수가 없는 게 현실이고, 그래서 사실 효율화 방안을 찾고 있는 거고, 그래서 나온 것이 XDR 컨셉입니다. 최근에 많은 자료들과 컨퍼런스에서 보안 환경 변화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국내 보안 환경은 어떻게 변해 있는지 설문조사를 통해서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5가지 분류의 한 20여 개 항목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렇게 근무 환경 관련해서는 약 97%가 이렇게 원격이나 재택근무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요. 물론 이제 상반기에 한 설문조사다 보니까 지금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태풍이나 이런 것들이 왔을 때 얼마든지 지금은 재택근무나 원격근무가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은 만들어져 있다고 보여지고요. 클라우드 서비스의 고객 활용도에 대해서 설문을 했을 때도 약 65%가 우리는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주셨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친숙한 클라우드 환경이 어떤 환경인가를 확인해 봤더니 51%가 AWS와 Azure라고 답변을 주셨었고요. 하나 좀 저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내용은 프라이빗 클라우드도 23%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보안 운영 방식은
주로 이제 내외부 보안 관제를 거의 대부분 사용하고 있었고, C임을 운영하는 기업도 46%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네. 보안 인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위협 차단, 사이버 회복력, 위험 모니터링 같은 순서로 나오고 있었고요.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런 보안 환경 관리의 어려움이나 이기종 통합의 통합 가시성 부족이라는 것도 39%와 28%로 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걸로 봤을 때 이러한 환경의 변화가 그 보안 관리자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글로벌하게 XDR은 사실 클라우드 환경에서 이제 운영되는 게 기본이다 보니까 고객사에도 관련 설문을 진행을 했습니다. 설문상에서 49% 정도가 우리는 클라우드 운영 환경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뒤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운영 가능하다고 한 49%를 조금 더 분석을 해보니 엔터프라이즈 고객사 중에 68%, 그다음에 파이낸스 고객, 금융 고객이죠. 금융 고객의 한 37%는 클라우드 보안 솔루션을 운영할 수 있다라는 응답을 주셨었고, 운영이 가능하다고 한 고객사들도 좀 더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런 조건이 이제 갖춰진다면 운영할 수 있다라는 답변들을 주셨습니다. 이런 결과를 볼 때 국내에서도 클라우드가 업무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지만 아직은 컴플라이언스 같은 제도적인 부분이나 막연한 불안감들로 인해서 아직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문을 통해서 확인을 하다 보니 사실 국내 고객사의 보안 환경과 글로벌 보안 환경이 많이 다름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XDR이 무엇인지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DR은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Extended Detection and Response의 약자이고요. 앞에 E를 강조하면 EDR이고 뒤에 X를 강조하면 XDR이 되겠죠. 네. 발표 준비를 하면서 사실 XDR의 어원을 좀 찾아봤는데요. 2021년에 등재된 논문을 하나 찾았습니다. 이 논문에서 정리한 내용들을 좀 보면 1970년부터 국제 컨퍼런스에서 발표되었던 이제 흐름상에서 XDR이 언급이 되었었고 몇 가지 포인트가 보이는데요. 보이시겠지만 여기 뭐 DLP나 이런 것들도 있고 뭐 패치 매니지먼트, 그다음에 이쪽에 보이시는 뭐 스레트 헌팅, UEBA,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뭐 NTA 이런 것들 저희가 좀 익숙한 용어들이 보이시죠? 1970년대부터 쭉 이런 키워드들이 오다가 2018년도에 XDR이 처음 언급이 되었습니다. EPP, EDR, UEBA 등 뭐 이런 것들이 다 총망라된 키워드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네트워크의 흐름에서 시작을 했지만 사실 XDR이 이런 모든 요소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XDR은 엔드포인트의 데이터, 네트워크 쪽의 데이터, 클라우드의 데이터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해서 관리해야 되는 영역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쭉 언급하고 있었고요. 2018년도에 XDR이라는 키워드가 처음 사용이 되었지만 5년이 지난 지금은 모든 보안 업체들이 다 XDR이라고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XDR이 하이프 사이클에 처음 등장한 게 2020년인데요. 2020년과 2021년은 이제 잠재적인 기술이 관심을 받는 시기였다면 지금은 모든 미디어에 폭발적인 관심을 받는 요 2022년에는 피크 영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RSA에서 모두가 XDR이라는 언급을 한다고 했었는데 그 흐름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고요. 올해부터는 또 하나 눈여겨보셔야 될 게 여기 보이시는 Attack Surface Management라는 ASM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처음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언급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봤을 때 사실 이제 보안은 지속적으로 리스크를 평가하고 관리하면서 공격 표면을 관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힙한 XDR를 좀 개념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XDR은 복수의 텔레메트리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상호 연결하고 탐지하는 대응 플랫폼이고 각각 분리되어 있던 솔루션을 단일 플랫폼으로 통합하고 연결하는 것, 그리고 XDR은 복수의 알림을 하나의 침해로 도출하거나 자동화된 대응을 바탕으로 운영 효율성과 생산성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의된 내용 중에 중요한 포인트가 한 3가지 정도 있는데요. 제가 보고 있는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 단일 플랫폼 통합 및 연결, 하나의 침해로 도출, 자동화된 대응인데 이것들의 각각을 보면 수집과
분석과 대응 이렇게 세 가지의 영역입니다. 이것들은 이 수집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기종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규화할 것인지, 이 분석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 모은 데이터들을 연관 분석할 것인지, 또 리스크가 확인이 됐다면 이 리스크를 어떻게 대응하고 대처할 것인지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XDR이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절차들이 좀 있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물리적이나 논리적 자산의 가시성을 확보한다든지, 유저가 보유한 자산이나 사용 시간, 계정 사용 시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산이나 사용자의 가시성을 일단 확보를 하고, 그 상태에서 이런 계정이 변동되었는지, 신규 자산이 추가되었는지, 비정상 행위는 없는지, 사용자 이상 행동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을 하고, 리스크 시나리오를 분석하고 컨텍스트 분석을 통해서 리스크를 분석하고 평가합니다. 그러고 나서 리스크가 확인이 되면 리스크의 이런 심각도나 영향도 등을 확인을 해서 자동 조치하고 리스크를 관리하게 되는 것이죠. XDR에서 그 앞에 보셨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XDR에서 크게 이제 구성 요소를 프론트엔드와 이제 그 백엔드 이 두 영역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프론트 영역은 엔드포인트부터 클라우드 보안 솔루션까지 여러 벤더의 솔루션을 연계 연동할 수 있는 영역이고, 백엔드 영역은 데이터를 통합하고 분석하고 학습하는 등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 하나의 벤더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백엔드의 특성에 따라서 사실 벤더마다 보이는 모습들이 다르다 보니까 사실 이런 영역이 벤더의 특성에 따라서 사실 두 가지 형태로 보여지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네이티브 XDR과 오픈 XDR입니다. 네이티브 XDR은 전통적인 보안 벤더, 저희 같은 안랩이 되겠죠. 전통적인 보안 벤더가 그동안 보안 사업을 해오면서 진행하는 형태로 다수의 보안 솔루션을 보유를 하고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부족한 통합과 자동화 측면으로 확대하는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반면에 오픈 XDR은 심과 같은 벤더들이 이런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하는 역량은 이미 갖추고 있다 보니 이 보안 솔루션을 확대해 나가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이 두 가지 형태의 이 XDR이 같은 방향을 보고 같은 방향을 추구하고 지금 가다 보니까 사실 공통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숙제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기종 데이터 통합 및 정규화인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 글로벌에서는 XDR 얼라이언스를 구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프론트엔드 영역과 백엔드 영역에서 이 얼라이언스를 구성해서 연계 연동을 통해서 시너지를 내고 있는, 그렇게 해서 발전하고 있는 중인데요. 다만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계신 분들이 만약에 XDR을 도입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활용할 수 있는 솔루션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도 이제 K를 좀 붙여봤는데요. 요즘은 K 많죠. K 땡땡, K 땡땡 너무 많은데요. XDR에도 K를 좀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KXDR이라는 얼라이언스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보안은 한 벤더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XDR 플랫폼으로 서로 경쟁할 게 아니라 누군가는 XDR 플랫폼을 만들고 각 전문 분야에 있는 벤더들은 전문 영역에서 활동하면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이런 얼라이언스를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안랩이 XDR 얼라이언스를 한번 시작하면 어떨까 하는 고민들을 해보고 있습니다. 안랩도 XDR을 준비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럼 XDR이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XDR을 검토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고객의 요구사항 변화를 분석을 한 것인데요. 특정 기간 동안 215건 이상의 제안이나 POC 등을 통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내용들을 좀 분석을 하다 보니, 기존에는 악성 코드 탐지율, 성능 이런 것들을 중요시 했었다면 지금은 보이시는 것처럼 통합 관리, 그다음에 운영 효율화, 그다음에 재택 환경 보안, 자산 식별 관리, 사용자 계정 기반 모니터링 이런 것들로 요구 사항이 변화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환경 기술의 변화와 요구 사항이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이처럼 고객도 변화하고 요구 사항도 변화하고 있으니 당연히 보안도 변화를 해야겠죠. 그동안 보안은 사실 제품 관점에서 특정 영역을 봤던 게 사실입니다. XDR에서는 이거보다는 좀 관점을 바꿔서 이제 리스크로 관점을 바꿔보면 건강검진과 같이 좀 변화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여기 건강검진표가 있는데 수치가 좀 좋지는 않아요. 예, 근데 제 거는 아닙니다. 네, 예, 물론 예,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네. 이 XDR도 이제는 그 기존의 보안처럼 단편적인 위협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리스크를 연관 분석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관점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XDR은 종합검진과 같이 수치화된 리스크를 통해서 위험도를 분석을 해야 하고, 이는 기존 보안 제품들과 좀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 뭐 V3가 독감을 탐지해내는 것이라고 하면 EDR은 이것들을 조금 더 분석을 정밀 검사를 하고 역학조사도 하는, 예, 이런 역할을 한다라고 봤을 때 XDR은 이제 건강검진과 같이 종합적인 판단을 가지고 이게 악성으로 갈 수 있으니 관리해라, 예, 이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XDR에서 얘기하는 리스크는 건강검진 결과지에서처럼 악성의 개념보다는 아직 문제는 없지만 리스크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것일 수도 있고, 아직 악성은 아니지만 리스크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것일 수 있는데요. 어떤 직원이 어느 날 평소 출력을 많이 하지 않던 직원이 갑자기 많은 양의 문서를 출력했다. 예, 이게 이제 과연 악성 행위인지 정상 행위인지, 이것들은 사실 단편적인 로그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실제 계정이 탈취되어서 발생한 일일 수도 있고 정상 업무를 하는 중일 수도 있는데, 이러한 평소 다른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상황 정보와 같은 컨텍스트 분석을 통해서 식별을 해야 합니다. 예, 이런 과정을 거쳐서 확인된 리스크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보안 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예, 통제가 되겠죠. 예, 기존처럼 얼럿이 너무 많거나 너무 많은 리스크가 있어서 포기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예, 관리자가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XDR 플랫폼은 자사 솔루션뿐만 아니라 서드파티 솔루션까지 데이터를 다 통합을 하고 엔드포인트 영역, 네트워크 영역, 클라우드 영역에 존재하는 기업의 데이터를 다 XDR 플랫폼으로 수집을 하고 데이터를 통합하고 정교화하는 과정을 거쳐서 유저와 디바이스를 중심으로 이렇게 프로파일링, 데이터 프로파일링이나 ML 인계치 등의 분석을 거친 기반을 마련한 후에 이상행위 탐지, 행위 탐지와 같은 리스크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확인된 리스크에 스코어링 기법을 적용해서 리스크의 위험도나 중요도를 분류를 하고 정책에 따라서 연계 연동을 통해서 대응하거나, 예, 자동 대응하거나 수동 대응하거나 조치까지 제공을 할 수 있고요. 여기에 보다 그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원한다면 뭐 TI 서비스라든지 MDR 서비스라든지 이런 관제 서비스 등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XDR 플랫폼이 하는 일은 수많은 얼럿들을 잘 분석해서 정말 중요한 하나의 인시던트로 구분하여 관리자에게 알림을 주는 과정인데요. 예, 이 과정은 이렇습니다. 가장 먼저 원시로그를 수집을 하게 되는데 양이 엄청 많겠죠. 그래서 이 원시로그에서 불필요한 데이터를 제거하는 필터 단계를 거칩니다. 그 다음에 이기종 데이터를 공통 스키마로 정교화를 하고 여기에 위치 정보와 같은 데이터를 보강, 처리한 후에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서 리스크를 탐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보이시는 것처럼 95점에 홍길동이가 처음으로 러시아에서 사내 PC인 172.30.12.2라는 원격 데스크탑에 연결했다라는 리스크를 탐지해낼 수 있는데요. 사실 이쪽에 보이시는 이 수많은 리스크들을 확인하지 않아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고, 이 보다 이제 놓치면 안 되는 이런 중요한 리스크들을 관리자에게 우선순위를 높여서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빨리 확인하고 빨리 조치할 수 있는 이런 수준을 제시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저것들을 수준을 정하려면 저희가 방법을 가지고 있는 거는 이제 스코어링 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는데요. 스코어는 이렇게 좀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탐지 시나리오에 반영된 시나리오 스코어에 자산의 중요도를 반영하게 되면 이렇게 베이스 스코어가 만들어지고, 이 탐지된 리스크 팩터에 반영되어 있는 가중치를 적용해서 파이널 스코어를 일단 계산을 합니다. 여기에 있는 스코어들은 사실 기본적으로 안랩에서 규정을 하고 제공을 하고 있지만 사실 고객사 환경에 따라서 바라보는 위험도가 다르기 때문에 보안 담당자가 가중치를 조정해서 직접 수정할 수 있는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요. 그 관리자들이 수정할 수 있는 이 단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제시하는 스코어가 리스크 스코어, 앞에서 봤던 95점이라는 리스크 스코어죠.
안랩에서 규정한 이 스코어는 사실 보안 벤더로서 위험을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보안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리스크가 이 정도 위험 수준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러한 이제 리스크 스코어를 확인해내기 위해서는 이런 리스크 시나리오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네, A라는 회사의 문서 관리 서버에서 다수 문서가 다운로드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최초 이제 메일의 다운로드 크기가 증가를 했죠. 평소보다. 이 평소에 대한 내용들을 이미 XDR에서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증가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 웹 메일로 발송을 하게 되는데 보니까 수신자가 최초로 이제 발생한 수신자고요. 그다음에 외부 개인 메일로 전송을 하네요. 그런데 첨부 파일의 크기도 증가하고 발송 시간을 보니 평소 업무 시간이 아닌 겁니다. 이건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예를 들어서 단순한 케이스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지만 이런 단순한 리스크도 사실은 단편적인 로그들만 가지고는 확인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계 분석을 진행을 해야 하는데 안랩은 국내에서 발생했던 리스크뿐만이 아니라 최근 발생하고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도 이런 시나리오를 사전에 정의하고 고객사는 오랜 시간 관제나 포렌식 등을 진행하면서 이제 누적된 이런 노하우를 기반으로 한 이런 리스크 시나리오를 XDR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프로세스로 정리하면 앞에 보이시는 것과 같습니다. 데이터 수집부터 대응까지인데요. 저희는 XDR의 전체 프로세스를 데이터 수집부터 리스크 확인까지의 부분을 디텍션 영역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 디텍션 영역은 근데 사실 이 리스크를 얼마나 잘 확인하느냐에 대한 영역이고 이건 이제 벤더가 사실 다 진행하는 역할들입니다. 이 수많은 데이터를 잘 모으고 분석하고 이것들을 리스크를 이제 잘 정제를 해서 정확도가 높은 위협들을 탐지해내는 이런 영역을 저희가 디텍션 영역이라고 보고 있지만 이 매니지먼트 영역은 사실 기업이 활용하는 영역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 고객사 상황에 따라서 이런 레인지들을 변경시킬 수 있는 영역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에서 보이시는 것도 레인지를 뭐 65점으로 하느냐, 95점으로 90점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레인지를 이렇게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벤더 입장에서 65점이다라고 했을 때 그 65점이 정말 그 기업에서는 위험한 스코어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거보다는 좀 더 낮은 수준의 스코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매니지먼트 영역을 통해서 관리자가 좀 수정하는 이 매니지먼트 영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매니지먼트 영역에서 이제 XDR의 효과를 운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실 리스크 조치는 이 앞에 이 리스크 확인된 리스크는 이 얼럿 단계에서 어느 정도 1차적으로 다 처리가 됐기 때문에 이 처리된 리스크들 중에 관리자가 확인을 하고 여기에 대한 실제 이제 위협이라는 인시던트로 확정을 주는 이런 단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앞에 이제 여러 번 말씀드린 것 중에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언급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벤더가 해야 하는 영역인 공통 영역과 고객사가 해야 하는 이런 고객사 영역으로 구분이 되어야 사실 보안 담당자들이 XDR을 잘 활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는 XDR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사실 이런 XDR을 준비하면서 아이디어 단계부터 보안 담당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설문조사, 인터뷰 등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거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고객사의 니즈를 좀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지속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 고객사의 파일럿이나 이런 베타 서비스 등을 통해서 사전 검증도 진행을 할 거고 고객사의 의견도 반영을 해 나가면서 이 제품이 출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도 이런 과정들을 계속 진행을 할 건데 거기에 핵심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보안 담당자들이 정말 잘 쓸 수 있는 XDR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데이터를 잘 모으고 분석하는 게 아니라 그게 정말 국내 환경에 맞게 고객사 환경에 맞게 제공이 돼야지만 사실 XDR을 잘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들에 이제 진행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또 하나, 저 보안 담당자들에게 이제 다양한 정보를 좀 제공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좀 해보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 회사가 속한 산업군에서 우리 회사 보안 수준이 얼마나 될까? 이런 고민들 사실 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60점이라는 이 점수가 사실 어떤 그 영역에서는 굉장히 안전한 점수일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점수일 수도 있고 60점이라는 점수가 어느 영역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점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XDR에서 데이터를 다 모으고 수집하다 보면 이런 고객사의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더 저희가 다 이제 분석을 하기 때문에 이런 영역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 고객사가 가지고 있는 이 점수는 그 산업군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속한다. 그러니 더 강화해야 된다. 아니면 잘하고 있다. 뭐 이런 메시지를 줄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시나리오를 보안 담당자가 직접 만들 수 있게 저희가 좀 진행을 해볼 거예요. 저희가 제공하는 시나리오도 있지만 그걸로 이제 부족한 경우에는 보안 담당자가 직접 시나리오를 제작을 하겠죠. 근데 이렇게 제작된 시나리오를 사실 이제 공유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전체적인 산업의 이 보안도를 높일 수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베네핏도 드리고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저희는 계속해서 보안 담당자에게 집중을 하고 XDR을 준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사실 이렇게 개발되는 안랩의 XDR이 그리는 최종 목표는 보안 담당자의 편안한 일상이에요. 보안 담당자는 아침에 출근해서 일단 커피로 아침을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하고 계시나요? 네, 지금 담당하시는 분들. 네. 그리고 전날의 보안 리포트는 이미 출근 전에 메일로 도착을 했기 때문에 좀 엉뚱하긴 하지만 AI 스피커를 통해서 이제 전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려줘라고 하면 AI 스피커가 알려주게 됩니다. 네, 어제는 9건 있었네요. 이제 이렇게 되면 또 AI 스피커를 통해서 얘기를 하죠. 그럼 좀 띄워줘라고 하면 이런 대시보드를 이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사실 뭐 일단 1차적으로는 다 완료가 된 거기 때문에 사실 관리자는 조치된 내용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확인할 일부 내용만 확인을 하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그조차도 사실은 원스톱으로 가능한 이런 환경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안 수준은 굉장히 높게 유지가 되는데 보안 담당자가 할 일이 없어서 사실 이제 칼퇴근을 기다리는 사실 이런 세상을 만들어 보는 것이 안랩 XDR의 목표입니다. 네, 좀 가볍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칼퇴근, 칼출근, 칼퇴근 뭐 이런 얘기했지만 진짜 이런 시대가 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랩의 XDR 플랫폼이 준비되면 이제 그때 다시 한번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실제 제품들을 이제 보여드리고 시연하면서 만나 뵙기로 하고요. XDR을 검색하면 이제 많은 단어들이 좀 언급이 되고 있는데 제가 XDR 설명을 드렸고 이제 클라우드 관련된 내용들, 그다음에 뭐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아키텍처, 그다음에 뭐 CSMA라고 하는 거는 사이버 시큐리티 메시 아키텍처, 그다음에 MDR 계속 얘기 나오고 있죠. 매니지드 디텍션 앤 리스폰스. 이런 키워드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 바로 다음 세션에서 GTNA라는 걸로 저희 안랩 제품기획 팀장님이신 김창희 팀장님이 발표를 하실 예정입니다. 제 보스고요. 많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가 있으시면 이제 부스를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